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놀라운 역사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6주년을 통해서 중요한 정치공학적인 용어 또 시대정신적인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1945년 독립과 광복 이후에 또 건국 이후에 약 7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30년 통치, 즉 1948년부터 1979년까지 이 30년 통치가 오늘날의 이 모든 풍요를 이루게 된 한강 기적을 이룬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1세대죠. 또 제1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기적의 제1시대, 또 제1세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0년 동안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과 함께 1993년도 김영삼의 3당 합당 때부터 386 운동권이 정치권에 대거 들어오면서 위장 보수파인 김영삼 정권, 또 종북 좌파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르기까지 운동권 386 세대들이 30년 동안을 사회 각 분야의 그 요직을 차지하면서 결국 그 386 운동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촛불 난동이었고 위장 보수 우파와 타협한 탄핵 내란 사태로 결국 그 하이라이트가 정권을 찬탈한 종북 좌파 정권의 그 문재양 정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2대 시대, 즉 종북 좌파가 정권을 찬탈해서 운동권 정치꾼들이 온갖 특권을 들이면서 사회 곳곳을 장악해가지고 언론노조, 전교조, 입법부, 사법부 할 거 없이 장악한 그런 제2의 시대가 바로 386 운동권 정치권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이 2017년 이 탄핵, 그것으로 이들은 이제 그야말로 100년 전쟁이라는 말을 썼죠. 100년 사회주의 종북 좌파 정권을 연장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조원진 의원과 태극기 국민들이 나와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면서 새로운 시대, 제3시대, 제3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뭐냐? 바로 제1세대의 위대한 역사를 회복하고 계승하면서 제1세대를 뭐 민주화라는 정치적 용어로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제1세대를 또 제1시대를 독재다, 장기집권이다, 또 친일파 세력이다, 이런 걸로 국민을 속였던 이 운동권 세대들과 철저한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업적이 이제 서서히 평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종북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죠. 민주화가 허상이었다는 거, 386 운동권 정권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를 한 거 없이 특권만 누린 한강의 기적의 그 풍요를 이렇게 저렇게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고 특권만 누린 심지어 친북 종북 정책으로 대북 퍼주기 정책을 했던 그러한 민낯들이 이제 아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놀라운 그런 그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역사적인 공과 평가는 때로는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급속한 한강 기적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 드러났지만 미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세력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폄하를 했죠. 왜곡을 했고 폄하를 하고 매도를 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 국부라는 말을 아주 쓰지도 못하게 하고 독부라는 말로 이승만이라는 말이 금기어가 될 정도로, 언론 방송에서는 금기어가 될 정도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철저한 나라 파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정권을 교체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평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2023년 11월에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 부지를 드디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모금 운동을 했는데 60억이 거쳤고 또 이제 최근에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송영 광장을 결정해서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데 왼쪽에 사진이 바로 송영 광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비공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서서히 개방하면서 공원화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게 요지 중에 요지죠. 자, 보시면 맨 뒤에 북한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와대, 즉 경무대가 보입니다. 즉 이승만 박사 때 경무대 바로 앞에 자리가 바로 조선시대의 고관 대작들이 살던 자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과 호국과 구국을 도와주는 외교사절단 그리고 외교 고문관들, 선진국의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택으로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이제 이왕직이라고 그러죠. 이왕가, 조선 왕가의 소유지인데 그것을 설득해서 외교관 또 외교 고문관의 그 저택으로 사용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 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편에 이제 경운궁이 보이고 또 오른편에는 이제 중앙청이죠. 지금 이제 광화문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이건희 미술관도 세워진다고 하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하늘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서울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망대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승만 하면은 금기어가 될 정도로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지금 이런 작업을 해도 종북 좌파가 잠잠해요.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다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는 종북 좌파도 거의 지금 숨을 죽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응을 리스판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자, 윤석열 정부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 부흥이잖아요. 국방안보와 경제 발전인데 이제 국방안보는 그래도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물론 이제 위협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피부에 닿았는 그러한 위협은 없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공을 세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발전시켜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와 국정 운영을 연구하고 계승하게 됐고 드디어는 이제 자원통상부라고 그러죠. 산자부라고 그러죠. 산자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진흥 확대 회의 자료까지도 이제 찾아내서 연구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놀랍게 부활하고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5년도 9월 13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1차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자, 회의실 뒤에 봉황 문장이 있죠. 이것은 국무회의실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개인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박정희 대통령의 회의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위에 제가 빨간 거 표시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안경을 쓰시고 차트를 보고 브리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1차 목표가 수출 1억 불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1억 불일 때 정도였거든요. 1억 불일 때.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 이승만 박사가 8억 불을 끌어들였거든요. 군사 원조로 4억 불, 경제 원조로 8억 불. 뭐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해야만 나라가 발전하니까 1억 불의 수출 목표를 가지고 개혁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승만 박사의 하야로 인해서 또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못 이루어지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통해서 3년의 군정을 끝내고 1964년도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만에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65년도에 이제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하면서 1억 불이 아니라 이제 100억 불을 목표로 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액수가 그만큼 나라의 부강을 척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선진국입니다. 왜? 바로 나름대로의 수출 주력 상품을 가지고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엄청난 수출을 이루기 때문에 넷을 해봐야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00만이 채 되지 않는데 거기서 넷으로 돌아가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수출과 또 이런 그 국제 통상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니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국가 발전의 총화이며 상징적인 평가는 바로 수출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64년도 1억 불을 수출을 달성하고 후속 조치로 1965년도 제1차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했는데, 자, 놀랍게도 바로 1977년 약 9년 만에 바로 12월 20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1억 불 수출 기념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에 광화문에 1억 불 수출의 날이라고 아주 대대적인 그런 그 아치를 세워서 기념식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이 수출 산업의 역군들인 바로 각 산업의 직원들, 특별히 여성 직원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그 기념식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자,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1억 불에서 100억 불로 가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패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해서 1억 불에서 100억 불까지 가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독과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정도의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전을 했지만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인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11년, 1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데다가 또 그나마 1950년 3년 동안 국제전쟁을 겪었던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 바로 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또다시 1천억 불의 목표를 세웠죠. 1차적으로는 이제 2배가 되는 200억 불. 그래서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할 때까지 거의 200억 불을 2년 만에 거의 달성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151차례의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하셨는데 149차례, 즉 6차례는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또 중요한 국가 원수가 방문했다거나 또 해외 순방을 한다거나 그래서 6차례를 제외하고는 149차례를 직접 주관해서 이런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업적하면 경부고속도로다, 포항제철이다, 조선업이다, 또 고리 원자력 발전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분야들이 총화를 이루어 가지고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수출액이죠. 그래서 수출액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은 유통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화학만 잘 돼서 아니고 그것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화기업이든 모든 것의 총화가 수출액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야말로 사회 시스템, 인프라, 또 인재, 또 과학기술, 또 중소기업 모든 것의 총화가 수출액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는 지극히 한 분야, 유통 분야의 그 교통 인프라의 하나고 그 다음에 조선소 마찬가지죠. 이 수출하려면 또 배로다 큰 물량이 또 이동되지 않습니까? 또 항공, 또 중화학공, 또 건설, 건축. 그래서 이게 바로 한강에 기적할 때 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 같은 거는 지극히 작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100억 불을 달성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수출이라는 것이 국가 경영의 총화인데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박사가 세워놓은 모든 인프라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천재로서 이 군사 작전을 이 경제에 활용해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이뤘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력의 총화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악기, 타악기 또 등등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하모니로 이루는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즉 제철 또 전기, 전력, 석유화학, 중화학 또 중소기업 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총화를 해가지고 수출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게 그 국가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77년도 바로 100억 불을 달성할 때 삼성물산이 그 당시 5억 불을 달성해서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했는데 효성물산 같은 경우는 1억 불을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는 이제 200억 불에 육박을 하죠. 그리고 1995년도 즉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1차 회의를 한 20년 후고 중요한 그 100억 불을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1000억 불을 달성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1조를 넘어서게 되죠. 또 이제 단위가 커지다 보면은 1% 성장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억 불의 수출을 했는데 1% 성장을 했다. 그럼 10억 불인 거예요. 10%다. 그러면 100억 불인 거죠. 그 2배로 성장했다. 2000억 불. 엄청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자,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 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수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군수 산업만 해도 200억 불입니다. 자, 삼성만 해도 500억 불이 넘어가죠. 1000억 불까지 가죠. 그래서 한 개 기업이 이제는 한 개 기업이 200억 불, 300억 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1세대들을 바로 386 운동권들이 독재니 무슨 친일파니 이런 걸로 매도해서 그동안 정권을 찬탈해서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는 이승만 박정희의 한강기적의 열매였구나. 그리고 뭐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던 386 운동권 세대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풍요를 저들이 야금야금 빼먹고 결국 온갖 부정부패로 사회 요직을 차지해서 특권만 누렸지, 오히려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국가를 붕괴시키고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대북 퍼주기 정책, 바로 자기네들 돈 가지고 북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국민의 혈세, 그러니까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의 소득이 오르면서 냈던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서 핵을 개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고 심지어 사법거래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2시대, 제2세대, 이 386세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결국 386세대의 모든 부정부패와 대비돼서 바로 한강기적의 1세대가 위대했고,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이런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했고 했다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다시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대와 세대 교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제1시대, 제1세대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 발전, 창조하고 이제 그 2세대 38년 운동권, 즉 1993년도 3당 합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38년 운동권이 지금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까지. 그래서 KBS도 이번에 개혁을 하려니까 이제 막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종북 좌파의 정권의 나팔수가 됐으면서 이제 또 개혁을 하니까 또 현 정권의 나팔수가 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948년도부터 1979년까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에 독립, 건국, 구국, 호국, 한강 기적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3당 합당을 통해서 386 운동권들이 대거 사회 각본에 들어왔고 결국 촛불로 전국까지 창탈했고,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사회주의 100년까지 열려고 했는데 바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이 이것과 극렬하게 5년 동안 싸우면서 결국 정권을 교체시켰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기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제 왼쪽 사진이 1955년 11월 3일 날 인제 관대리에, 즉 제1군 사령부 제3군단을 국부 이승만 박사가 방문했을 때, 그때 80세였거든요. 바로 제5사단장 박정희 준장과 악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바로 3군단장 송효찬,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살짝 웃고 있는 분이 바로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으로 박정희 준장과는 나이도 같고 아주 절친한 친구고 한데 별 4개고 박정희는 장군은 늦어가지고 이제 별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쓴 분이 아마 그 손원일 제독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정일권 육군참모총장하고 악수하는 분은 이제 김익열 제7사단장, 그리고 제5사단장 이승만 박사와 악수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에서 캡처한 그런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 6사단장 김익열, 강태민 준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위대한 천지 영웅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거지요. 그런데 이 종북좌파 386 운동권 정치꾼들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바로 촛불 난동으로 해서 문장 정권을 세웠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 유명한 사진이 바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가 2017년입니다.
2017년, 2023년 잘못 기록했는데 2017년 즉 정권을 찬탈한 그 해에 정권 찬탈 즉 촛불에 대대적인 공을 세웠던 바로 중공을 방문해서 시진핑에게 그야말로 아련을 한 거죠. 사대주의 아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 역사상 최고의 굴욕을 당한 게 바로 중국에 가가지고 10끼 중 8끼를 혼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14일 날 아침 식사로 혼밥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엄청난 수치와 창피죠. 참 초인류 강대국 미국하고도 당당했던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최고의 예우를 받았던 그런 국가 원수가 있었던가 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지금 시대에 중공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런 수치와 기자들이 두드려 맞고 하는 이런 비극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하나 더 보면 결국 386 운동권 정치꾼들이 뭐 독분이 장기 집권이니 군사 독재니 또 친일판이라고 왜곡한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산과 대구 집회가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산 집회는 이 386 운동권 정치꾼 시대, 즉 위대한 역사를 매도하고 폄하하고 왜곡했던 이 역사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이 시대를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시의 대구 집회는 바로 제3세대, 제3의 시대, 즉 위대한 역사를 회복시키고 이 왜곡된 역사를 종식시키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의 정신과 그 목표와 비전을 다시금 계승해서 자유통일까지 가는 한반도 한민족 자유통일까지 가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보수 성지에서 5.16 혁명의 발상지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2군 사령부가 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부사령관이 있으면서 모든 5.16 무혈 반공 무혈 구국 혁명을 구상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공화당 즉 대한애국당에서 출발한 우리 공화당이 다시금 그 보수 우파의 지역적 기반을 이제 확보하고 장악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상징적인 사진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 사진 2020년 6월 16일 날 바로 북계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습니까?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막히면서 또 유엔 제재 때문에 막히면서 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재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문재양 정권이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 때 연설을 그 선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산을 보호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한민국 재산이 파괴가 되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386 운동권 세대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뭐냐?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 한미 동맹을 맺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강화해 가지고 한미 연례 안보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오스틴 국방부 장관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그 한미 연례 안보 회의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또 용산에 초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79년도 10월 18일입니다. 즉 11.6 서거하셨는데 바로 열흘 전에요. 열흘 전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미 국방부 장관 해럴드 브라운을 접견해서 국민의 그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나 뭐 라인강의 기적,
또 요단강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의 기적.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막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마스를 조지는데도 지금 중동에서 아무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해요. 뭐 이란 정도가 우리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엄포 정도지 지금 꼼짝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의 기적, 우리 한강의 기적과 버금가는 게 이제 요단강의 기적.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 바로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과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연방을 유지하고 그 연방 유지가 왜 중요하냐. 결국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 분단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그 손실력이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분단이 돼가지고 계속 남북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오늘날 같이 이런 부흥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 전쟁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연방을 유지하고 그리고 노예제를 해방하고 해서 이제 노예의 그야말로 녹화, 농경 이런 그 경제가 아니라 이제 고도의 산업화 그리고 에너지 개발 등등해서 고도의 최첨단 산업의 개발로 미국이 급속도로 세계 최고 인류 강대국 슈퍼 내추럴 파워라고 그러죠. 또 하이퍼 파워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이 남북전쟁의 승리라고 미국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하고 링컨 대통령이 대등한 그런 그 최고의 영웅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공적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자,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께서 위대한 업적도 많이 이루시고 또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명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의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조지 워싱턴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 Liberty, when it begins to take roots, is a branch of rapid growth. 즉 뭐냐?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뿌리로 하게 될 때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식물이 된다. 즉 뭐예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세웠더니 이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이 유명한 명언들과 업적이 많지만 미국의 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대표적인 명언으로 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걸 인용하는지 아시죠?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바로 대한민국을 똑같이 미국과 같은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이 나라를 세웠더니 그걸 뿌리로 했더니 이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북좌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 매도하는 이유가 왜? 이 모든 대한민국 한강 기적의 모든 공로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승만 박사를 매도해가지고 정권을 민주화라는 걸 탈취했는데, 민주화가 아니라 자유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예요. 가짜 민주주의, 독재 민주주의잖아요. 선정선동 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바로 1897년도 이승만 청년이 1875년도 배제학당에 입학해가지고 1897년도 배제학당을 졸업해 2년 동안 배운 게 바로 이걸 배운 거예요. 선교사들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대한제국 무브먼트 개혁운동을 하다가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래서 감옥에서 1904년도 2월 달부터 러인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간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 깨워야 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독립전쟁을 쓰는데 그 독립전쟁을 쓰면서 바로 미국 독립을 창조한 조지 워싱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바로 한 챕터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바로 감옥에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몇 살 때? 28살, 29살 청년이 29살 청년이 지금 우리 지난주 연설했던 우리 박주호 청년이 지금 95년생이니까 28살이군요. 28살 청년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설을 참 놀랍게 했는데 연설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책을 출판할 때 1910년도 출판할 때 사진을 삽입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독립전쟁을 승리한 영국의 항복을 받는 조지 워싱턴, 그래서 항복받는 사진을 삽입해 놓고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바로 1905년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서 1907년도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 사진입니다. 참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래 조지 워싱턴 대학, 그걸 GW라고 그래요. 조지 워싱턴 대학을 줄여서 GW 대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컬럼비아 컬리지였습니다. 즉 워싱턴에 있는 컬럼비아 컬리지였었는데 조지 워싱턴 기념사업회에서 그래도 미국의 국부인데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기리고 조지 워싱턴의 정신을 기리는 대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념사업회에서 대학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 컬럼비안 컬리지를 바로 1905년도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자마자 들어간 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전에만 들어갔어도 콜롬비아 컬리지인데 이승만 청년이 들어갈 때 바로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바뀐 해에 들어갔고 조지 워싱턴이란 이름으로 졸업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도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있죠. 왜? 최초로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 이름으로 만든 대학의 1회 입학생이란 말입니다. 그 굉장히 얼마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자기는 이미 감옥에서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썼는데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1954년도 미국을 국분 방문해서 자기 모교를 방문했을 때 바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파한대소를 짓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죠. 즉 벚꽃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일본이 원산이 아니라 제주도가 원산인 벚꽃이다 해서 이제 벚꽃을 또 기념식수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다음에 링컨의 명언. 링컨도 뭐 엄청난 업적들이 많죠. 뭐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자유민주, 조지 워싱턴이 만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명언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박주호 청년을 예를 들면서 이제 새로운 제3세대, 제3의 박정희, 제3의 이승만, 그래서 제3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of the youth, by the youth, for the youth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 이제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 축구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가 아니라 거기서도 탑이 돼가지고 B클럽, 최고의 클럽의 주장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탑 오브 탑. 그러면 축구 분야만 아니죠.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국가대표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두가 있으니까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당대표까지 했지만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실력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또 청년 결백하지도 않고 청년 정치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당대표로 뭐 대우도 받고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여야도 많았었고 우리 공화당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 공화당은 정말로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맞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모범을 보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을 갖고 뭐 원고 없이 저도 역사 강의를 하지만 여기까지 원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을 설명하느라고 그렇지 날짜, 연도, 사람 이름 다 사건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 자기 자식, 자기 가정이 아니라 자기 학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휘장하는 멸사번공의 애국애족의 마음 그리고 청년결백함.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오늘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사리사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정치자금이라든지 그런 건 깨끗합니다. 바로 종북 좌파가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기소한 공수처법 반대 그 기자회견을 집회 시위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명목으로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구형이 나왔어요. 500만 원, 뭐 300만 원 구형이 나와서 이제 다음 달에 마지막 선고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선고가 줄어들고 무죄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뭐 무죄고 또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호의적으로 보는 게 조원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이 방송을 하면 YTN이라든지 이런 방송하면 그 방송도 당연히 용산하고 커넥팅이 되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제일 먼저 용산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만 조원진 대표님께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장제원이가 윤핵관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버스 100대 4,800명 거기서 세상 말로 그 지랄 할 거 아니라 공수처법 반대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심어주는 그런 집회와 시위를 해야지 거기서 자기 자랑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이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공수처법 반대 시위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여당도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제가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지난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탄신이었는데 프랜카드 하나 없잖아요. 구미생가에만 같이 쪼르러 갔지. 근데 놀라운 것은 11월 22일이 무슨 날이냐? 김영삼이 서거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프랜카드는 안 걸고 민주주의의 거목 기억하겠습니다. 김영삼의 프랜카드를 걸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당에서. 그러니 윤석열 지금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데 산자부에 있는 자료까지도 갖다가 끄집어서 연구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탄신 프랜카드는 안 걸고 김영삼을 거는 이런 게 지금 여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윤석열 정부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당 내에도. 그런데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하는 조원진 의원을 가장 지금 용산에서도 호의적으로 보고 주목해서도 보고 지금 각종 방송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시대가 지금 엄청난 드라마틱한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제3세대 즉
위대한 국부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금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 제3세대, 그들을 매곡했던 제2세대를 끝내고 제2시대를 끝내고 하려는 이런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엄청난 업적과 또 명언들이 많은데, 미국의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그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My dream is of a place and a time where America will once again be seen as the last best hope of earth. 무슨 뜻이냐? 링컨 대통령의 꿈은 뭐냐?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소망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제 연방을 수호하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바로 미국만이 정말 최상의 소망이다, 최고의 소망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그 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버전이 좀 다른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뭐냐면, 자, 이미 유럽에는 영국식 민주주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신대륙 미국에서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 이 민주주의가 새로 생겨서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링컨의 꿈은 뭐냐냐? 태평양 건너 동양에서, 그게 바로 어플레스의 의미입니다. 어플레스가 뭐냐? 바로 태평양 건너의 이 동양에서도 언젠가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소망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즉 동양에, 태평양 건너 동양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링컨의 꿈이다, 이렇게 전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꿈이로 쓴 것이 아니라, 자, 연방이 유지되면서 10년 후부터 20년 후부터 미국이 고도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도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놀라운 거는요,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국보다 더 먼저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인도 선교 이미 선교들이 다 갔고, 이 링컨이 이 명언이 미국의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때, 바로 20년 후, 즉 이 명언을 하시고 20년 후 1865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서가지 않습니까? 4월 14일 날. 그리고 20년 후에 바로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조선에 온 거예요. 야, 우리는 조선에 가서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기독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보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본에는 미국 선교사도 이미 갔고, 중국에도 이미 갔고, 이집트, 인도, 아프리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선교를, 복음 선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최초로 온 1885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만, 야, 우리가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조선에다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경신학당을 세우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한 거고, 그 열매가 이승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독립정신을 쓸 때 바로 미국 남북전쟁의 시대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사진을 또 이렇게 게재하면서 링컨에 대한 한 챕터를 독립성서에 썼습니다. 몇 살 때? 28살 때. 어디서? 감옥에서.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말씀드린 1954년도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제 링컨 대통령 헌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한 후에 미국의 삼부 요인들과
또 우리 수행인들과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명언이 대한민국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링컨의 명언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대한민국의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서 인류의 최후의 최상의 새로운 소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한미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1952년 12월 4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왜?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그 선거 공약으로 휴전을 하겠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약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아세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왜? 미국이 공약이니까. 그런데 계속 휴전을 반대하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이걸 명목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전략적인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방문했을 때 그 유명한 대형 태극기, 국기개양대용 대형 태극기를 선물하면서 한미동맹을 설득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휴전을 해서 한미동맹을 맺고 54년도 7월 27일 날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지금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자선 만대까지 이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너희에게 이익이 될 거다. 이런 명언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져겠죠. 자, 1965년입니다.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서거하고 100년 만에 1965년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위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존슨 대통령이 누굴 초청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덜레스하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말씀드린 지금은 우리가 혜택을 받지만 너네 미국도 점점점 국제화 세계화 되면서 복잡해질 텐데 반드시 국제 외교적으로 곤란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고 10년 만에, 정확하게 10년 만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수령에 빠진 그 게릴라전을 못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베트공들을.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 혈맹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우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우로 자기의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보내서까지도 모셔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10년 만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준다. 누가 도와줘? 박정희 대통령이 도와줬죠. 자, 그러면 이 영상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링컨 대통령을 그 신전을 방문하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틀어주세요. 자,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그 뒤에 있는 분이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폴 크레인, 이승만 박사가 키운 제주 병원, 전주 제주병원의 통역이고, 그리고 왼쪽에 통역관이 조상호 통역의전 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놀랍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링컨 기념관에서 참배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분의 꿈이 아마 통일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풍부한 외교력, 그리고 자유우방 유한과의 원활한 외교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게 바로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 워싱턴 도시 하나도, 이 워싱턴 도시 설명만 해도 이 재미난 역사인데 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링컨 이 오벨리스크를 마주보는 게 링컨 기념관인데, 링컨 기념관을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니? 템플이라고 하는데, 템플, 신전이라고 그래, 신전. 기념관이 아니라 그건 가장 신성한 신을 모신 게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템플이라고 하는데, 기념관이나 메모리얼이라고 하네요. 그건 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오벨리스크가 마주보는 템플, 바로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데 공을 세운 의인이다 해서 그렇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권을 잡으면 국부 이승만 박사의 오벨리스크와 또 박정희 대통령의 템플을 세우는, 그래서 어디다? 바로 평양 금수산 궁전에다가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이 어리석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존하면서 그 옆에다가 국부 이승만 박사의 오벨리스크와 박정희 대통령 템플을 세우는 날을 이제 제3시대를 여는 겁니다. 제3시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386 운동권의 종식을 선포하고 대구에서 제3세대 자유통일을 선포하는 위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